자,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잘 보냈습니까? 지난주에는 파일 시스템과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의 그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파일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데이터의 중복이 일어남으로써 각 부서마다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의 중복이 일어남으로써 일관성과 무결성의 저해 요소가 된다. 상당히 관리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또한 일단 그 여러 사람과 공유가 되질 않아요. 또 보안 기능이나 회복 기능 해봐야 뭐 백업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러한 제한적인 사항이 대두가 되었죠. 또 그 관리자가 요구하는 대로 프로그램을 작성하기가 매번 응용 프로그램을 작성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굉장히 어려웠어요. 또한 더 문제는 뭐냐면은 데이터 구조, 즉 항목들이 그 파일에 추가가 되거나 또는 수정 변경이 될 때 이 프로그램들을 관련 있는 프로그램은 다 고쳐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데이터의 종속성이라는 말이 있었죠. 왜냐면은 데이터가 바뀐다는 항목이 바뀌는 거예요. 항목이 바뀌거나 변경, 수정이 되었을 때, 또 추가, 삭제가 되었을 때 그 해당 프로그램, 응용 프로그램들은 전부 수정을 해야 돼요. 엄청 힘들죠? 효율성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위기가 온 겁니다. 이걸 1차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 바크만이 이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출시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피터 첸이 좀 더 이제 발전을 시켰는데, 이 데이터베이스화를 한다는 것은 관련 있는 데이터를 한 군데 모아놓자. 그렇기 때문에 중복 데이터를 최소화하자. 그런 뜻이죠. 여기서 중복이라고 하는 뜻은 뭐 영어로 리던던시라고 합니다. 우리 배울 때는 전부 원서를 가지고 배웠어요. 왜냐하면 국내 번역판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리던던시 하는데 그 의미를 잘 몰랐어요. 리던던시라고 하는 것은 뭐 어떤 데이터를 중복시키는 거예요. 덧붙이는 거. 결국 그런 비효율성을 이제 없애기 위해서 관련 있는 데이터를 관계형으로 모아놨죠. 우리가 앞 시간에서 뭐 계층 모형 또는 네트워크 모형 했지만은 검색해서 찾아 들어가는데 비효율적이다. 그래서 나온 것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라고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어떻습니까? 데이터의 중복을 최소화시켰죠. 그렇죠? 최소화시켰습니다. 뿐만 아니고 데이터로부터 프로그램과 독립을 시켜버렸어요. 즉 데이터 항목들을 수정, 변경, 추가, 삭제하더라도 어떻습니까? 하더라도 응용 소프트웨어는 수정할 필요가 없고, 이것이 데이터 논리적 독립성이라고 했죠. 뿐만 아니고 이제 저장이 된 데이터, 내부 스키마죠. 저장된 데이터의 그 순서를 바꿔도, 항목의 순서를 바꾸어도 응용 프로그램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데이터 물리적 종속성이다 해서 그와 같은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프로그램 손 안 대도 돼요. 구조만 바꿔주면 돼요. 어디에서? 데이터베이스에서. 뿐만 아니고 이제 데이터베이스는 공유하기가 쉽고, 공유하도록 만들어 놨죠. 그 시스템 자체를 공유하도록 만들어 놓고, 또 보안성이라든지 무결성. 왜냐하면 중복 데이터가 없다 보니까 무결성 유지가 아주 수월하죠. 무결성이 수월하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일관성이 있다는 것이죠. 일관성이 있다. 그리고 표준화되어 있다. 왜 표준화가 되어 있습니까? 항목별로 저장을 하기 때문에 표준화가 되어 있다. 그리고 회복 기능이 있어서 회복 기능 있고, 또한 그 제어 기능이 있어요. 어떤 제어냐면 병행 제어 기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트랜잭션, 하나의 프로그램이 실행되면서 다른 프로그램이, 그러니까 다른 사용자가 개입을 해서 수정, 업그레이드도, 업데이트, 뭐 삭제 이런 것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DBMS를 했죠. DBMS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스키마라고 했어요. 스키마. 우리가 테이블 항목을 이제 짜지 않습니까? 학생 테이블이다 그러면은 학번, 또 이름, 학년, 학과, 뭐 거주지, 핸드폰 번호, 연락처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스킴이라고 했어요. 이 스킴은 개념 스키마. 개념 스키마는 기본 스키마예요. 그것이 개념 스키마로 되어 있고 실제 데이터가 저장돼요. 이제 왜냐하면 학번 같으면 몇 번, 이름은 누구, 뭐 이렇게 데이터 저장되죠. 그 저장되는 것을 내부 스키마라고 했고요. 우리가 필요한 항목을 검색해서 봐요. 보는 것을 외부 스키마, 스키마의 개념을 DBMS에서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을 했죠. 또 뭐가 있었습니까? DBMS의 그 기능이죠. DBMS의 기능은 세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세 가지. 세 가지가 뭡니까? 정의어, 조작어, 제어 있다고 했고요. 그렇다면 DBMS가 가동하는데 그 안에 어떤 그 중요한 그 프로그램들이 구성되어 있는가? 뭐가 있었습니까? 첫 번째, 병행 제어를 할 수 있는 트랜잭션 관리자가 있다고 했어요. 또 데이터가 들어오는 걸 저장을 해야 되겠죠. 질의가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번역을 해갖고 해석을 해줘야 되겠죠. 컴파일러가 있었어요. 그리고 해석을 했으면 어떻게 돼요? 실행을 시켜줘야 되잖아요. 직접 검색을 해서 찾아와야 되잖아요. 그것을 실시간, 그러니까 런타임 처리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자, 그 다음에 이제 테이블 그 항목을 정해서 이제 개념 스키마가 만들어졌어요. 그 개념 스키마를 이제 저장을 해야 되죠. 그것을 이제 저장할 때 그 저장 주소를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저장을 따로 해놓죠. 그것을 메타데이터, 시스템 카탈로그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상, 매핑이라고 했죠. 매핑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실제 내가 학생의 이름을 검색한다. 그랬더니 그 학생의 이름의 주소를 갖고 있는 어떤 기억 장치를 갖고 있어야 되겠죠. 그 찾아가는 주소, 그거와 이제 연결을 시켜준다 하는 의미에서 사상, 영어로 매핑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관리자의 그 주요 업무가 많이 있었죠. 뭐냐면은 테이블의 항목을 구성한다든지,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 항목 구성이에요. 항목을 구성한다든지, 또 테이블을 이제 생성을 해낼 때 DDL, 데이터 정의어를 사용을 하잖아요. 그것은 데이터베이스 관리자만 할 수 있어요. 또 회복을 시킨다든지, 백업을 시킨다든지, 기타 뭐 보안 정책, 뭐 여러 가지 한 9가지가 있었죠. 그 기능도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번 주에는 데이터 모델링을 할 거예요. 데이터 모델링, 데이터를 설계한다는 거죠. 데이터베이스 설계가 아닙니다. 데이터 모델링을 하는데 무엇을 하느냐? 데이터 모델링을 할 때 나오는 산출물이 개체 관계도예요. 그러니까 Entity Relation Diagram, ERD라고 하죠. ERD. 이 ERD를 그러니까 도표로 만들어내야 돼요. 그 테이블을 구성하고 있는 테이블 및 구성하는 항목들을 전부 뽑아내서, 그리고 테이블과 테이블 간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 관계 설정까지 해주는 거예요. 좀 어렵죠. 그러니까 핵심은 그거예요. 개체를 뽑아내야 돼요. 그럼 개체가 뭐냐? 엔티티라고 했잖아요. 엔티티가 뭔지 잘 모르죠. 결국 그 엔티티 뽑아내고 속성 뽑아내고 관계를 뽑아내야 되는데, 우리 교재에서는 뭐라고 다루고 있냐면 추상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추상화. 여기서의 추상화는 핵심 내용이에요. 말 그대로. 핵심 내용. 여러분들이 유치원 때 자기 엄마 얼굴 그려봐. 그렇게 그 선생님들이 얘기하잖아요. 그럴 때 뭐를 그립니까? 자기 엄마의 특징을 그리는 거예요. 엄마가 파마 머리를 했다 그러면 파마를 세게 그리는 거죠. 또 엄마가 안경을 꼈어요. 그러면 빨간 안경 또는 검은 안경을 세게 그리는 거예요. 이게 추상화의 개념이에요. 핵심 내용을 뽑아내는, 엄마의 그 핵심 내용을 뽑아내는 거. 마찬가지로 우리가 데이터를 쭉 읽어보고 데이터들 중에서 핵심 내용을 뽑아내는 거예요. 핵심 내용을 뽑아내는 것이 개체가 있고 속성이 있어요. 그럼 개체가 뭐냐?
개체는 추상화, 그러니까 실세계에 존재하는 유무형의 실체들이에요. 실체. 그러면 좀 어렵죠. 그래도 만약에 한 1km나 500m 밖에 누가 걸어가요. 자, 중학생이 걸어가요. 군인이 걸어가요. 회사원이 걸어가요. 또는 뭐 어떤 누가 걸어가요. 그러면 500m나 1km 밖에서 잘 안 보이죠? 그럼 무엇라고 합니까? 아, 사람이 간다고 그러죠. 사람. 이게 추상화 개념이라고 보면 됩니다.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또 더 근접해서 한 50m나 100m에서 보니까 뭐 그 또래들이 이렇게 가고 있어요. 쟤들은 누구지? 사람은 사람인데 사람도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뭐 회사원도 있고 상인도 있고 뭐 근로자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아, 쟤들은 중학생이야. 자, 그 개체들, 그 사람, 그거 현상을 보면서, 그러니까 실세계에 존재하는 그건 유형이죠. 유형의 실체, 있는 실체를 보면서 핵심 내용을 뽑아냈어. 아, 중학생 이렇게 뽑아낸 거죠. 또 무형이라고 하면 뭐가 있습니까? 무형은 우리가 이제 과목 같은 거, 수강, 과목 뭐 이런 것들은 다 무형의 실체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개체가 엔티티잖아요. 그럼 무엇을 가지고 그걸 개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 반드시 그 안에는 속성이 있어야 돼요. 그럼 속성은 뭐냐? 그 본질 값들이에요. 그냥 특징 값들. 만약에 홍길동 그러면 또 학생이라고 합시다. 학생 그러면 뭐가 있어요? 속성, 본질이 뭐가 있어요? 학생들은 학번이 있잖아요. 또 뭐가 있어요? 이름이 있고 학년이 있고 학과가 있고 그죠? 뭐 이렇게 있어요. 만약에 사람 그럼 뭐가 있어요? 사람, 주민등록번호가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뭐 이름, 뭐 거주지, 주소, 그러니까 또 연락처 뭐 등등, 또 키, 몸무게 뭐 여러 가지 혈액형 많잖아요. 이런 값들을 속성이라고 해요. 그러면 그 속성들을 가져야 돼요. 누가? 개체. 유무형의 실체가 그런 값들을 가지면은 그걸 개체라고 해요. 그걸 뽑아내야 돼요. 이번 시간에 할 것이. 그리고 그 개체에서의 속성값은 뭐예요? 지금 우리는 관계 데이터베이스니까 관련 있는 데이터. 그 유무형의 실체, 그걸 엔티티, 개체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 개체에서 속성값을 뽑아내는 거죠. 그 다음에 개체와 개체 간에 과목도 개체라고 했어요. 과목은 무형의 실체예요. 그러면 속성값이 뭐가 있어요? 과목 코드가 있죠. 또 뭐가 있어요? 과목 이름이 있죠. 또 뭐가 있어요? 그 교수가 있죠. 담당 교수가. 이런 것들이 속성값들이에요. 속성값. 그러면 관계는 뭐냐? 자, 과목과 학생과 과목이 있어요. 학생과 과목은 다 개체, 엔티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학생은 속성값들 다 갖고 있고 과목도 속성값들 다 갖고 있어요. 그럼 이 둘의 관계는 뭘까요? 둘의 관계는 뭘까요? 학생은 과목을 수강하다. 이게 말이 되죠. 수강. 그 수강이라고 하는 것이 관계예요. 이번 시간에 이 세 가지 뽑아내서 도표를 그리는 방법이에요. 그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할 겁니다. 어렵지 않아요. 이것이 이제 우리가 데이터 모델을 하고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모델링을 그 데이터베이스 모델링 안에 이 데이터 모델링이 두 번째로 들어가요. 첫 번째 요구사항을 분석해야 되는데 우리는 요구사항 분석은 시스템 분석 시간에 하기로 하고 기존에 제시된 요구사항 문서를 보고 이제 분석해서 그걸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만들 수가 없어요. 아직 그 능력이 안 되니까 그 문서를 보고 ERD를 작성을 하는 거죠. ERD가 뭐라고 했어요? 개체, 관계, 다이어그램, 도표, 개체 관계도를 이제 이번 주에 이제 그리는 거죠. 그 ERD를 작성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개체를 뽑아내야 되고, 속성을 뽑아내야 되고, 관계를 뽑아내야 돼요. 이번 시간에 하는 것이 이제 여러분들 12주부터 시행되는 11주에서부터 시행되는 프로젝트가 이제 바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번 주부터 잘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주에 이제 키를 뽑아내고 그러니까 키의 속성이라든지 그 키도 이제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키의 그 무결성, 객체냐, 뭐 참조냐 이런 무결성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겠어요. 별로 어려운 건 없습니다. 자, 다 같이 우리 이번 주에도 화이팅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수고했습니다.